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다 못해 포복절도 할 만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여기 필립의 사연방의 사연을 듣다 보니 시댁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댁에서도 경악할 만큼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많은 공감을 했었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기업 입사 동기로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인턴 시절부터 동고동락을 함께 했는데 그이와 정이 많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정규직까지 살아남아서 일도 사랑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죠. 회사에서도 저희 둘 사이를 모르는 직원이 없을 정도여서 몇 년 뒤에는 의리로 만났답니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배신자라고 농담처럼 말하며 이별을 상상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제 나이 30살이 되자마자 남편이 청혼을 했고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반지를 받았네요. 친정과 시댁에 이전부터 자주 오가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성격도 좋고 제가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엄청 예뻐해 주셔서 시집도 제법 잘 왔다고 여러 번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또라이가 하나씩은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시댁도 완벽하긴 했지만 저와 동갑인 시누이가 참 많이 짜증나게 했어요.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잔소리를 제 얼굴만 보면 입에 모터를 달고 달려들었답니다. 새언니, 시댁이 편하신가 봐요. 아니면 만만한 건가? 네? 아가씨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저랑 아빠 엄마가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끝까지 지갑을 닫을 수가 있어요? 시부모님이 제주도 가서 돈을 아끼는 여행을 하면 속이 편하시겠어요? 뭘 잘못한지도 모르다니. 에휴, 센스까지 꼬장이네. 아가씨, 제 남편이 따로 챙겨드리잖아요. 그거면 됐지 얼마나 더 달라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오빠가 주는 거랑 새언니가 주는 게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오셨군요.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그리고 저희 집에 오면 왜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어디 캠핑이라도 오셨어요? 팔자 좋게 꺼져 있지 말고 청소랑 설거지 좀 해요. 저희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이니 고깝게 듣지 말고 좀 깨달으세요. 여긴 새언니가 어려워해야 할 시댁이라고요. 시누이는 꼭 시부모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마다 저를 갈궈댔습니다. 그렇다고 시누이가 말한 대로 제가 무개념으로 시댁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시키기 전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시누이 눈에는 제가 팔자 늘어지고 게으른 올케로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시누이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으름뱅이였어요. 나이 30이 되었는데도 시부모님께 얹혀 살다 못해 용돈까지 받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도 시댁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매번 아픈 허리로 가사일을 도맡아 하셨답니다. 저를 괴롭히는데 재미가 들린 시누이는 언젠가부터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와 살림살이를 검사하더군요.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서열이 위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나대는 꼴을 보니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새언니, 우리 오빠 결벽증 있는 거 모르세요? 침대 밑에 보니까 먼지가 꽤 쌓인 것 같은데 왜 안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식기세척기가 있어도 웬만한 설거지는 손으로 하시고 오빠 빨래도 손으로 하세요. 아가씨, 저희가 사는 방식을 왜 아가씨가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상관하지 않는 걸 왜 지적하시냐고요.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온 줄 알겠네요. 아니, 요즘 시어머니들도 이렇게 안 하세요. 이봐요, 새언니. 남은 남이고 우린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워낙 사람이 좋아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그래서 내가 대신 나서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하는 게 인생의 섭리 아니겠어요? 말대꾸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요. 아시겠어요? 저는 한기로 흘러버리고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시누이를 돌려보냈답니다. 이후에도 걸핏하면 카톡으로 제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적어서 보내왔는데 제가 훨씬 더 남편을 잘 알고 있어서 과감하게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만 빼면 딱 좋았을 제 결혼 생활은 5년 더 이어졌어요. 그리고 학수고대하던 시누이의 결혼식이 찾아와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서른 중반인 신우이가 결혼한 남자는 4살 연하의 사업가였어요. 인물도 훤칠하고 능력까지 겸비한 엘리트였죠. 제가 알고 있는 신우이를 떠올려 봤더니 어떻게 그 남자를 꼬셨는지 불가사의였습니다. 평생 백수로 산 데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거의 없는 여자인데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제 눈에 사라진다고 하니 어느 누구라도 신우이를 데려간다면 환영이었어요. 심해부가 사업하는 곳이 창원이어서 그리로 신혼집을 마련해서 떠났답니다. 그러자 제 인생의 걸림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신우이 얼굴을 안 보고 살았더니 임신까지 했답니다. 그동안 남편과 이세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신우이가 눈에 안 보이자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신우이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임신이 된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한 신우이는 5년 동안 명절에만 올라왔는데 저에 대한 잔소리와 헛소리는 여전했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기꺼이 들어주었네요. 이듬해 아들을 출산하자 제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아이를 낳았으니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좋았죠. 아들은 친정, 시댁 할 거 없이 모든 식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이 금이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신우이였어요. 갑자기 혼자 시댁으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아들을 안고 가게 되었죠. 신우이는 안 좋은 일이 많았는지 얼굴에 그늘이 그득했어요. 세안니, 오빠 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그리고 우리 조카를 처음 보는구나. 세안니 좋으시겠어요? 아들까지 낳으시고. 네, 저야 좋죠. 그런데 아가씨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밝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슬퍼 보여요. 그럴 만도 하죠. 저 이혼했어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왜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어찌 되었든 신우이가 컴백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런 신우이를 겪어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남편 자식이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아주 찐한 사랑을 해서 저를 버리고 꼭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겠다고 이혼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몇 푼 받고 갈라섰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경악하고 말았고 당장 심해부를 찾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인간 이미 상간녀랑 미국으로 톡겼어요. 한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양심은 있었는지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네요. 아가씨, 그런 인간을 순순히 미국으로 보내줬어요? 왜요? 제대로 복수하고 끝내야죠. 위자료라도 왕창 뜯어내야죠. 그래봤자 제사를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있는 게 상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찢어졌어요. 돈이야 뭐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요. 그러자 노발대발하는 시아버지가 신우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바보냐? 그런 인간한테 왜 그냥 이혼 도장을 찍어줘? 어우, 속에서 천불이 나네. 이제 보니까 너도 헛똑똑이야.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멍청하게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환영해 줄 줄 알았냐?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여보, 그만해요. 혜영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다그쳐요. 이미 결정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우리랑 같이 살도록 해요. 아유, 저 돌대가리. 지 올케한테 허구한 날 갈고대더니 꼴 좋다. 화딱지 나니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마.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랬겠지만 지나치도록 신우이에게 화를 냈죠. 그리고 제 남편도 신우이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빨리 정신 차리고 직장을 다니든지 살림을 하든지 새롭게 시작하라고 보탰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밥대에 잠깐 나와서 밥만 먹고 들어갔어요. 사회생활은커녕 알바도 한번 해보지 않았으니 돈 버는 게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방에서 뭐 하는지 살짝 봤더니 핸드폰 게임만 죽어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발 정신 차리라고 뭐라도 하라고 일렀는데 신우이는 도통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급기야 시아버지가 용돈까지 끊으면서 뭐라도 시도해보라고 일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상처가 컸던 신우이가 편지 한 장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식구들 모두 놀라서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가득했어요. 이에 시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위치 추적을 요청했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대천 바닷가 인근에 위치 파악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남편 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이윽고 대천 경찰관들이 바다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두컴컴한 바다라 찾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희 식구는 목 놓아 신우이를 부르며 바다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바다 안에 사람 실루엣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깊이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저기에요! 아가씨가 저기 보인다고요! 제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신우이를 끌고 나왔어요. 다행히 신우이는 무릎까지만 젖고 멀쩡했답니다. 이 천하의 불효녀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아빠, 미안해. 이 운동하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아빠랑 오빠가 매일 달달 볶는 게 괴로웠어. 나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매일 방에만 박혀 있던 거야. 딸이 이렇게 못나서 미안해. 으이구, 혜영아. 이 애비가 잘못했다. 난 너를 위해 혼을 낸 건데 방법이 잘못됐구나. 앞으로는 너에게 싫은 소리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 우리와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 자격 없는 딸을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다신 나쁜 생각하지 않을게.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남편의 차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우이의 얼굴을 안 보는 사이에 제가 힐끔 보게 되었는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새벽에 남편과 집에 도착했는데 신우이의 수상한 미소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뭔가 꾸미고 있는 듯한 찝찝함이 계속해서 느껴졌어요. 괜히 남편에게 신우이가 수상하다는 말을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혼자만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신우이의 사건 이후 매우 잘해주었습니다. 일하라는 말이나 집안일을 하라는 말을 금기어로 여기고 금이야 오기야 하며 어린애처럼 보듬어 주었어요. 이에 신우이가 기가 살아서 방에서 게임만 하고 지냈으며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나 치킨 좀 시켜줘요. 아가씨, 저녁상 다 차렸어요. 그냥 밥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아가씨가 살도 부쩍 많이 찌셔서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나를 힘들게 하네? 세연이, 그냥 좀 한 마리 시켜주면 안 돼요? 설마 내 입으로 들어가는 치킨값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본 남편이 제 말어리를 자르고 대답했습니다. 혜영아, 오빠가 시켜줄게. 여보, 혜영이 건들지 말고 나와. 여보, 난 아가씨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건강을 챙겨야지. 아, 됐어, 그만해. 얼른 나와서 밥이나 먹자고. 신우이는 뱃살을 출렁이며 한 손에는 핸드폰을, 한 손에는 닭다리를 들고 아주 신나게 밤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시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쓰러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움직이는 건 좋긴 한데 밤 11시가 되어야 외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술이 떡이 되어 네 발로 기어 들어오다시피 했고요. 그런 꼴을 계속 보니 우울함은커녕 철딱선이 없는 애로만 보였습니다. 슬슬 제 의심은 확신으로 들어섰습니다. 신우이가 대천에 간 건 이전처럼 편하게 먹고 살려고 보인 쇼라는 걸 말이죠. 우울한 사람이 매일 치킨, 피자, 족발, 곱창 등 입맛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장병 같을 리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먹고 자고 침대에서 굴러다니기만 하니 돼지처럼 살만 뒤룩뒤룩 쪘답니다. 그리고 잠깐 나와서 같이 빨래를 개자고 하거나 집안일을 하자는 부탁을 하면 급하게 우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식구들이 괜찮다, 들어가 쉬어라 하시며 신우이를 방으로 돌려보냈죠. 진짜 마음 같아선 출렁이는 신우이 뱃살에 전봇대를 꽂아버리고 싶었답니다. 며칠 뒤 시할아버지의 제사일이 다가와 다같이 제사상을 차리는데 이번에도 신우이는 우울하다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 기분이 별로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냥 잘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결국 대부분의 일을 저 혼자 하게 되었고 몇 시간 만에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제사를 진행했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돌려서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신우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제사상의 음식들을 보고 입맛을 다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아버지가 배 좀 채우고 들어가라고 말했더니 아빠가 원한다니까 거절을 못하겠네. 알겠어요. 한 입 먹어보죠. 라며 제사상 앞에 앉아서 꼬치를 집어 들었답니다. 햄과 맛살, 단무지를 먹더니 파는 바닥에 버리더군요. 우울한 사람이 반찬을 가려서 먹을 정신이 있었나 봅니다. 이윽고 갈비를 뜯던 신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세연이, 이거 간이 좀 짜네요.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식구들 입맛을 못 맞추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네? 갈비 간은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변명 좀 하지 마세요. 음식은 세연이가 거의 다 했으면서 음식 맛이 안 좋으니까 엄마 탓을 해요? 하여간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핑계가 주둥이에 붙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결혼 생활했을 때에는
시댁 식구들이 한 번도 맛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가정교육 참 잘 받아왔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만 해주셨다고요. 새언니 엄마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안 해줘서 이 모양인가?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번에도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혜영이 입맛이 까다롭긴 하지. 그래도 새언니의 성의를 봐서 맛있게 먹어주라. 하여튼 오빠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런 건 감싸줄 일이 아닌데도 편을 들어주고 말이야. 새언니는 진짜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 오빠 같은 애처가를 어디 가서 만나보겠어요? 신우이는 제 속을 여러 번 들쑤시며 배를 실컷 채우고 설거지 타임이 오자 또 그놈의 우울한 얼굴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할아버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가 죄다 차렸으면 최소한 목기라도 닦아야 기본 예의 아닌가요? 여하튼 얄미운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더니 저희 부부와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답니다. 우울한 감정이 심해서 술을 한잔 해야겠다며 나가더라고요. 이런 진상짓을 계속 보다 보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신우이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보, 아가씨를 너무 감싸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술만 퍼먹고 놀러 다니는 거 말고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거예요? 여보, 혜영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쟤한테 또 모진 소리 하면 편지 한 장 쓰고 집 나갈 거야. 그래, 새아가. 미안하지만 네가 좀 봐주라. 나라고 혜영이가 예쁘게만 보이겠니? 매일 어디 가서 술을 마시는지 아침에 집에 오면 오바이트부터 한다니까. 그런 꼴을 보면 환장하겠다 싶어도 마음이 한구석으로 짠하더라.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저렇게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새아가, 마음이 넓은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렴. 다들 이러시니까 아가씨가 더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우울증 환자들은 태평하게 밤새 술 먹고 놀러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식구들은 그래도 가족이니 이해해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편지 한 장 남기고 쉬 한 번 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싶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포인트 적립 때문에 남편의 핸드폰에 깔린 어플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이 왔답니다. 그이는 아들이 먹을 시리얼을 깜빡했다며 핸드폰 잠금을 풀고 저에게 주었어요. 포인트 적립을 하고 돌려받은 남편의 핸드폰을 그냥 덮으려는데 카톡 알림이 떴답니다. 신우이였어요. 오빠, 이번 달 용돈은 왜 안 주는 거야? 빨리 입금해줘. 저는 의아해하며 신우이와 남편의 대화를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대천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너무 기가 차서 시리얼을 들고 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아가씨한테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었다고? 허,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큰 돈을 매달 줬단 말이야? 여보 미안해. 당신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비밀로 했어. 용돈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100만 원이라니. 한 집안의 가장이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돈을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맨날 놀고 먹는 거 빼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아버님도 작지 않은 돈을 매달 주신다는데 당신까지 보태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지만 용돈을 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우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며 오빠 노릇하게 도와달라고 설득하면서 말이죠. 기가 막히고 환장할 것 같은 저는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 화를 내고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대화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잠까지 아들 방에서 자며 시위를 했죠. 그런데도 그이는 끝까지 신우이를 지켜줘야겠다며 고집을 넘은 아집을 피우더라고요. 곧 죽어도 신우이 용돈 100만 원은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덕분에 신우이는 매달 마시는 술값이 저절로 입금되어서 밤만 되면 어디론가 쏘다녔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신우이가 길에서 저에게 포착되었습니다. 매일 육아에 회사까지 힘들어서 남편에게 아들을 알아서 돌보라고 통보하고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한잔하고 집에 가려는데 신우이가 화려한 차림으로 지나갔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신우이의 뒤를 쫓아 걸었어요. 어디서 이미 한잔했는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신우이는 제가 뒤에 따라붙은 줄도 모르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이윽고 지하의 어느 술집으로 혼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룸으로 된 술집에 왜 가는 건지 궁금했죠. 그래서 조금의 시간을 두고 들어갔더니 젊은 남자들이 단체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90도로 인사를 했답니다. 그곳은 말로만 듣던 호빠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방금 들어간 친구 몇 번 방으로 가느냐고 물은 뒤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고 보았더니
호빠 선수와 더러운 행위를 하는 신우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즉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고 바로 달아놨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까 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판도라의 상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무언가를 계속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옳거니 하고 유레카가 하나 떠올랐어요. 저는 서랍에 있는 명함 뭉치에서 심해부의 명함을 30분 동안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심해부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곧장 이메일로 실례지만 이혼 사유가 심해부가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냐고 묻는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길 학수고대하는데 이틀 뒤에 심해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주었는데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이의 말은 모두 거짓말인 건 물론인데다 신우이의 남성 편력과 사치, 심지어 심해부를 시시때때로 때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바람 피운 남자들의 신상까지 상세히 적어주었는데 심해부의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 친구의 동생 등등 문어발식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또 불륜 증거 사진들과 이혼 판결물까지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었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 바로 신우이 참교육을 위한 작전에 돌입했어요. 언제 까발릴까 고민을 거듭하는데 시어머니가 친절하게도 그날을 알려주셨습니다. 새아가 사흘 뒤에 네 신우이 생일이다. 힘들겠지만 나랑 같이 상을 차리면 어떻겠니? 아, 정말요? 아가씨 생일인데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이왕 하는 거 서프라이즈하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흘 뒤, 신우이의 생일 아침이 밝았고 저는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기상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가서 생일상을 준비하고 전날 밤 술이 떡이 된 신우이를 오후 5시에 깨웠어요. 아가씨 그만 일어나세요. 오늘이 아가씨 생일인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생일상 기똥차게 차렸으니 나오셔서 파티해요. 오늘 내 생일이었지? 우울증이 심해서 내 생일도 까먹고 있었네. 세연이 성의가 있으니 한 입만 먹어보도록 하죠. 네, 아주 서프라이즈한 선물도 준비가 되었으니 기대하세요. 선물이요? 우울증 환자한테 선물은 무슨... 그런데 선물이 뭐예요? 혹시 명품? 그것보다 더 놀랄만한 선물이에요. 자, 다들 기다리고 계시니 주인공이 입장합시다. 신우이는 씻지도 않고 바로 주방으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울한 나한테 생일상이라니.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오늘 많이 먹어라. 혜영아, 축하한다. 오늘이 우리 식구들한테 중요한 날이니 든든히 먹어. 다들 왜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케이크 불이나 켜. 저희는 생일초를 켜고 노래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고개를 돌리며 선물을 찾는 신용을 하더군요. 우리 딸 선물 줘야지. 내가 혜영이를 위해 준비해온 게 있다. 아빠도 참. 무슨 대단한 날이라고 선물을 준비했어.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받아줄게. 그러자 시아버지는 바닥에 놓았던 각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혹시 상품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내셨어요. 우리 딸을 위해 축사를 준비해봤다. 잘 들어보렴. 에? 무슨 축사까지 준비를 했어? 내 생일이 그렇게 중요해? 아무튼 읽어보마. 판결문 1. 피고 김혜영은 배우자의 친구와 친구 동생, 그 동생의 친구, 친구의 남편, 옆집 아저씨, 세탁소 주인 등. 아휴, 도대체 몇 명이랑 바람을 피운 거야. 어쨌든 피고는 남자들에게 눈웃음을 흘리며 살살 꼬셔서 24명과 문어발식으로 바람을 피운 걸 뒤에 첨부된 불륜사진 423장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 외도를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 김혜영은 배우자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애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서 수술을 받고 시치미를 뗐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다. 또한 바람 피운 24명의 남자들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1,000만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 이런 걸 딸이라고 낳은 우리가 죄인이다. 2. 배우자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개인 쇼핑과 호스트바, 아빠방 등 유흥비로 쓴 것을 인정한다. 인연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남자 젖대부가 있는 술집을 다녀? 너 발정난 짐승이냐? 도라이년아. 3. 피고 김혜영은 배우자가 외도를 의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걸 인정한다.
이젠 하다하다 폭력까지 쓰냐 이년아? 어? 4. 피고 김혜영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3억 5천만 원을 명령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짐승 같은 버릇을 고치도록 정신과 치료를 명령한다. 우리한테 보여준 정신과 약이 이거였구나, 지랄 맞은 년. 어? 5.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아유, 내 팔자야. 시아버지가 이혼 판결문을 모두 읽자 신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을 벌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시아버지는 봉투 안에 있던 불륜 사진들과 사칠에 부린 영수증, 심해부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킨 기록, 제가 호빠에 가서 찍은 사진까지 신우이 앞에 펼쳐주었습니다. 우리 혜영이가 아주 대단하구나. 응? 이 잡종 중에 잡종아. 우린 이런 것도 모르고 네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지. 너 대천에 간 것도 다 쇼였지? 어? 처음에 네 올케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 증거들을 보고 나니 확실히 네가 쇼를 부린 게 분명해 보이더구나. 게다가 우울증인 애가 호빠에 가서 남자랑 이러고 놀았니? 어? 아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우리 동생 그동안 쇼하느라 고생이 많았어. 하긴 이런 사실은 집안에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사람 새끼겠어? 나 같아도 쪽팔려서 거짓말했을 거야. 그런데 너처럼 죄 없는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유서 비슷한 편지를 쓰는 쇼는 하지 않았을 거야. 오빠, 내가 잘못해서 한 번만 봐주라, 어? 그래, 오늘이 마지막으로 널 보는 일이야. 일단 먹어. 최후의 만찬이니까. 이 상황에서 목구녕으로 밥을 먹으면 신우이는 사람도 아니었죠.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의 매서운 눈빛을 계속 받은 신우이는 결국 스스로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식구들에게 이런 충격을 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빌 테니 저 좀 봐주세요. 신우이가 용서를 빌자 시아버지가 뺨을 날렸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고 말았죠. 이년이!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 어?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 부모를 속이고 오빠와 올케를 엿먹여.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의 망신이자 수치다. 이 더러운 사진을 내 눈으로 봤을 때 차라리 봉사였으면 하는 바람까지 들었다고! 그러자 신우이는 아니, 아빠.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뭐 그런 걸로 뭐라고 그래? 그리고 술 먹고 몇 대 때린 게 죽을 죄야? 같은 식구끼리 그것도 이해 못하면서 어쩌자는 거야? 라며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남편이 신우이의 뺨을 세게 갈겼어요. 이 버러지 같은 년!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네?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매달 100만 원씩 갖다 바쳤으니 억울하고 화난다! 너 같은 게 내 동생이라는 게 진짜 쪽팔려! 그깟 돈 몇 푼 준 게 아깝다고. 그리고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감싸줘야 하는 게 오빠의 역할 아니야? 게다가 엄마 아빠가 날 낳았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골빈년이 아직도 사리분별 못하고 멋대로 짓거리네? 가만두지 않겠어, 씨. 오빠가 손을 올리자 시아버지가 말리셨습니다. 됐다! 내가 방으로 직접 끌고 가서 매타작을 해야겠어. 이런 자식 새끼는 내가 답이야! 그러더니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쿵쾅대는 소리와 신우이의 비명소리가 범벅이 되어서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한참 뒤에 시아버지가 나오셨을 땐 땀으로 범벅이셨고 방 안에 덩그러지 남겨진 신우이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폭탄을 맞은 데다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었고 쌍코피를 흘리며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있어다니야. 또 재수없기 싫이 내 생일날 야단이네. 아가씨, 이건 모두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예요. 어떻게 선물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동안 쇼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생긴 대로 노셔도 되겠네요. 축하드려요. 제가 희죽거리며 말하자 신우이가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더군요. 니네는 처음부터 재수가 없었어. 우리 오빠 같은 호인이랑 결혼했으면 감사한 줄 알고 탁치고 살 것이지. 감히 내 치부를 건드려서 날 이 꼴로 만들어? 내 생일에 니년 초상 좀 치러보자, 이년아! 아가씨, 이거 놔요. 안 그러면 저도 못 참아요.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이 한 조각거리도 안 되는 게 어디서 까불어! 하지만 저는 한 조목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테니스를 하다가 남들보다 힘이 세다는 걸 알고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투포한 선수로 활약했답니다. 신우이가 발악하는 걸 멈추려고 신우이의 허리춤과 허벅지를 잡고 냅다 던져버렸어요. 결국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른 신우이는 앓는 소리를 내며 침을 질질 흘렸네요. 아가씨,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했을 때 멈췄어야죠. 오늘은 아가씨를 두드려 패도 가능한 날인 걸 모르셨어요? 이 개같은...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이리 와. 내 앞으로 오라고! 신우이는 주둥이를 나불대자 참고 있던 남편이 시아버지를 이어서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신우이의 몰골을 보고 알았어요. 결국 복날 개처럼 맞은 신우이는 오열하며 바닥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들 너무해.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날 패대기 치는 법이 어딨어? 난 이 집 딸이라고.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모르는 거야?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와서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녀는 우리 딸 아니다. 이 집에서 내칠 테니 너희도 받아주거나 도와주지 말아라. 네, 저도 저런 동생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내보내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입을 가리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다들 괜찮다며 실컷 비웃으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신우이가 짐도 싸지 못하게 하고 내쫓으셨습니다. 어차피 방 안에 있던 비싼 옷들은 시아버지의 돈으로 해준 것이어서 얄짤없이 추리닝 바람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에게 신우이의 옷들을 중고로 팔 수 있느냐고 물으셔서 옷들을 살펴봤더니 죄다 비싼 명품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다 팔 수 있는 옷들이에요. 중고 명품점에 가면 두둑하게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냐? 그럼 이 옷들하고 가방, 구두 죄다 팔아서 새애기 너 용돈으로 쓰거라. 그동안 새애기가 전년 때문에 힘들었으니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이걸로 너에게 모두 갚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갈 테니 이제 시작으로 생각해 주거라. 아버님, 감사해요. 제가 아가씨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대우를 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그럼 너는 우리 집안의 보배야. 저 목 같은 딸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아이라고. 앞으로 전년한테 주던 용돈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전년한테 줄 유산도 모두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단순히 신우이에게 참교육을 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우이의 유산까지 제가 받게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큰일을 해냈구나 하며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신우이가 쫓겨나고 이틀이 지나자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디서 노숙을 했는지 냄새도 역하고 꼬라지도 말이 아니었답니다. 아가씨, 여긴 왜 왔어요? 새언니, 저 잠깐만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제 남편이 안에 있는데 뒤지게 맞고 싶으세요? 아, 진짜.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왜 이렇게 속들이 좁은 건지 원. 비켜봐요. 들어가서 말이라도 해보게. 저를 밀어내고 집 안에 들어가자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한 말이 우스워? 너 같은 년은 길바닥 시궁창에서 썩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아, 오빠 그만 좀 해. 나도 반성 많이 했으니까 그만 좀 잡아먹어. 할 말만 하고 나갈게. 나 돈 좀 줘. 쫓아내더라도 어디 묵을 반값은 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어떻게 된 게 가족들이 죄다 피도 눈물도 없어? 나 전 남편한테 위자료로 간이고 쓸개고 다 줘버려서 무일푼이라고. 어디 월세라도 살려면 보증금 필요하니까 500만 원만 줘봐. 인연이 아직 덜 맞았나?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돈 달라는 게 농담일 리는 없잖아. 알아들었으면 돈이나 주고 쫓아내. 남편은 대답 대신 창고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왔어요. 일로 와. 너 오늘 먼지나게 맞아보자. 어딜 가려고 일로 와. 저런 게 무슨 오빠야? 더러워서 돈 안 받는다. 뒷걸음질을 치며 현관을 나간 신우이는 문을 닫으려는 저에게 속삭였어요. 야, 이년아. 내 인생 망친 대가로 네가 보증금 좀 내놔야겠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욕하면서 협박하는 거니? 다시 저 멀리 던져줘야 정신 차리겠니? 아니다. 네가 해줄 리가 없지. 그래, 두 년놈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게. 이 바퀴벌레 커플아. 남편이 맨발로 뛰쳐나가자 신우이가 꽁진하게 도망가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답니다. 이후 신우이는 시댁에 두어 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제 남편처럼 몽둥이를 들고 일어섰다네요.
결국 매를 한 대 더 맞고 쫓겨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신우이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진짜로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차단은 안 하고 신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답니다. 역시나 제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언니 저예요. 어머, 오늘은 존댓말을 다 하시네. 어떻게 잘 지내니? 휴, 잘 지내겠어요? 새언니, 나 좀 도와줘요. 여기 신림동 고시촌이에요. 신용카드로 대출받아서 겨우 들어왔어요. 언니 들어보니까 아빠가 저에게 줄 재산을 언니한테 다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도 받으신다던데. 그거 다 제 돈인 거 아시죠? 내가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나랑 반띵해요. 뭐라고 반띵? 야, 이년아.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돈을 주냐?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너한테 당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정상 아니니? 이게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끝까지 멍청한 소리만 하네?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요. 나 지금 죽을래도 10원 한 장이 없다고요. 벌어서 써, 이년아. 남한테 손 벌려서 사는 인생만 살려 하지 말고 직접 땀 흘려서 고생해봐. 그리고 아가씨, 지금 우리가 하는 통화 녹음 중이야. 이거 가족들한테 들려줘서 또 뒤지게 맞아볼래? 내가 미쳤지. 이런 년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지. 야! 네 돈 더러워서 안 받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날 버릴 거라 생각하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울고 불면서 날 데리러 오실 거라고. 그때가 되면 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정신 못 차린 신우이는 고시원에서 방세를 내지 못해 2달 만에 쫓겨났답니다. 당연히 그때도 저한테 연락해서 또 돈을 구걸했거든요. 저는 가볍게 무시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신우이는 아무도 자기를 찾지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는 숙식되는 공장에 들어갔답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큰 발전인지 몰라요. 저는 노숙자로 살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신우이가 대견스럽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있을 때 전해주었는데 다들 콧방귀만 끼고 말았어요. 그년이 나이 40이 넘도록 일하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대단하네. 에? 난 노숙자로 지낼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저도요, 아버지. 지발로 일자리를 찾은 거 보면 확실하게 우울증은 아닌가 봅니다. 걔가 달라져도 아무런 상관없어. 우리는 딸이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너희도 절대 도와주지 마. 혼자 알아서 살게 냅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신우이와 연락을 끊으라는 조언에 바로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우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신우이가 과거에 지은 죄를 가족들은 모두 용서해 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아무도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있네요. 덕분에 저는 신우이의 유산을 대타로 받게 되었으니 잘된 일이죠. 밉상 신우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봤는데 반전 사이다를 좀 느끼셨나요? 아, 매우 시원하시다고요? 그럼 저는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 웃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